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따스하게 물들였습니다. 82살 박정숙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눈을 떴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이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까요.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주황빛 열매를 매달고 있었어요. 60년 전 갓 시집 와서 손수 심었던 그 나무가 이제는 2층 집 처마만큼 자랐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든 탓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점차 심해지는 건망증에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죠. 며칠 전엔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깜빡먹어서 큰딸 미영이가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참 고생이 많아요. 정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직장 다니랴 애들 키우랴 바쁜데 어머니까지 챙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숙은 결국 가족회의에서 나온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양원 입소 말이에요.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부엌에 낡은 찬장, 거실에 오래된 소파, 안방에 오동나무 장롱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남편 영수와 함께 쌓아온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정숙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작은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요양원에 가기 전에 수진이를 만나야겠어요. 막내 손녀 수진이만이 이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정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야. 내일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너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거든.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거라고요. 다음 날 오전 김수진은 할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28살의 수진은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거실에 단정히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한복까지 입고 계시니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 왜 이렇게 정장을 하고 계세요? 수진이 웃으며 인사하자 정숙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복잡한 감정이 흘렀어요. 수진아, 앉아라. 할머니가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정숙은 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수진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오래된 황동 열쇠였는데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곳이 있단다. 하지만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다음에 가야 해. 그전엔 절대 안 돼. 수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신비한 말씀을 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시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할머니,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좀. 아니야, 수진아. 할머니 정신 멀쩡해.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정숙은 수진의 두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진심 어린 표정에 수진도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 뒤편 창고에 가면 오래된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 밑에
또 다른 단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보물찾기 게임 같은 말씀이었죠. 할머니, 이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요양원 가기 전에 정리할 물건이 있으시면 엄마랑 같이. 아냐, 수진아. 이건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고모 미영과 작은 고모 선영이 함께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요양원 차가 곧 올 텐데.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할머니는 재빨리 수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수진아, 약속해. 할머니를 믿고 꼭 해줘. 이게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수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할머니의 간절함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떠나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그동안 할머니가 건네주신 황동 열쇠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대학원 수업에도 집중이 안 될 정도였죠. 교수님, 죄송하지만 오늘 세미나는 빠져야겠어요. 수진은 결국 오후 수업을 포기하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빈집이 된 할머니 댁은 을씨년스러웠어요. 마당에 감나무만이 여전히 주황빛 열매를 매달고 서 있었죠. 수진은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집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시멘트 건물이었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트럭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있네요, 할머니. 수진은 트럭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트럭 밑을 들여다보니 작은 철제 상자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자 제법 무거웠어요. 상자 위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할머니가 주신 황동 열쇠가 딱 맞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 그리고 손으로 그린 지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찍은 것들이었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수진이 가장 놀란 건 서류들이었습니다. 모두 일본어로 적혀 있었는데 몇 개의 한국 이름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 중에서도 박정숙이라는 할머니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수지는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어요. 서류들을 천천히 해석해 보니 일제강점기 시절의 문서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무슨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손으로 그린 지도는 더욱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시작해서 시내 여러 곳을 표시해 놓았어요. 특히 구시가지의 한 건물이 빨간 동그라미로 크게 표시되어 있었죠. 수지는 휴대폰으로 사진들과 서류들을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번역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도를 다시 보니 오늘 당장 가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수지는 상자를 다시 트럭 밑에 숨기고 지도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수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할머니가 왜 이런 걸 숨겨두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만 알려주신 걸까? 구시가지에 도착하자 지도에 표시된 건물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찻집이었어요. 다다먼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찻집 앞에서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할머니의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수지는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이었어요. 다담원 찻집은 생각보다 한적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는데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수지는 카운터로 다가가 주인으로 보이는 60대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정숙이라는 분을 아세요? 주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와 무슨 관계세요? 손녀입니다. 할머니가 이곳 지도를 남기고 가셨거든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찻집 문에 잠시 휴업 팻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수진을 찻집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성호입니다. 정숙 할머니와는 아주 오래된 인연이에요. 성호는 찻상을 차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모든 걸 당신에게 맡기셨군요. 사실 저희는 할머니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희라뇨? 성호는 찻집 한쪽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 상자마다 사람 이름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건 우리가 보관해온 증거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하지 않고 저항했던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박정숙이라고 적힌 상자를 꺼내 수진 앞에 놓았어요. 할머니가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정숙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상자를 열자 수많은 서류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했던 조선인들의 기록이었어요. 친일 행위의 증거들과 함께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 모든 걸 할머니가 혼자 수집하신 거예요? 혼자는 아니었어요. 비밀 조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해방 후에 친일파들 대부분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층이 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성호의 설명에 따르면 할머니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언젠가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 증거들을 비밀리에 보관해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저에게?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흐려지시니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 중요한 자료들이 영영 사라질까봐. 그래서 가족 중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당신을 선택하신 거죠. 수지는 상자 안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도 존경받는 인물들의 친일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만약 이것들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이제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할머니가 당신을 믿고 맡기신 거니까요.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이토록 무거운 것일 줄이야. 밖으로 나와서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 이제 자신의 손에 넘어온 거였어요.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수지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큰고 모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미영, 선영, 그리고 각자의 남편들까지 모두 모였죠. 다들 앉으세요. 할머니에 대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발견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창고의 철제 상자부터 찻집에서 만난 성우 아저씨, 그리고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까지. 잠깐, 뭔 소리야? 할머니가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그
큰 고모부 정태가 먼저 반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짙었죠. 수진아, 혹시 할머니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신 거 아냐?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지금까지 숨기셨겠어? 작은 고모 선영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 서류들 정말 진짜 같은데? 큰 고모 미영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어로 된 문서들이 너무 정교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였어요. 수진이 친일파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의 이름을 읽어주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김수창, 이창재, 박치호, 그리고 정재호. 정재호? 설마 그 정재호? 정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정재호는 바로 정태의 할아버지였거든요. 지역에서 존경받는 교육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파일 리가 없어. 정태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그의 할아버지가 일본 관리들과 협력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적혀 있었어요. 여보, 진정해. 일단 자세히 알아봐야지. 미영이 남편을 달랬지만 정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수진아, 이런 걸 왜 공개하려고 하는 거야? 이미 다 죽은 사람들 얘기 아냐? 선영의 남편 현수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수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모으신 자료들이에요. 그 순간 정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할아버지 동상도 철거해야 하고 장학금 재단도 문 닫아야 하는 거야? 실제로 정태의 할아버지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 있었고 동네에는 그를 기리는 동상까지 세워져 있었어요. 만약 친일 행적이 드러나면 모든 게 무너질 상황이었죠. 가족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선영은 가족의 평화를 깨뜨릴 필요가 있냐고 반박했어요. 수지는 답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자신에게만 이 비밀을 맡기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가족들조차 진실보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했거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자.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서 시간이 필요해. 미영이 회의를 마무리했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선물이 가족을 하나로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었어요. 가족회의가 끝난 지 사흘 후 수진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 일간지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 씨. 저는 대한일보 사회부 기자 한민수입니다. 혹시 박정숙 할머니와 관련된 역사 자료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됐을까요? 가족들 중 누군가 언론에 알린 건 아닐 텐데. 죄송하지만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시죠? 다담원 찻집 사장 이성호 씨가 연락을 주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야기라면서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성호 아저씨가 언론에 알렸다니. 이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았어요. 한 기자는 집요했습니다. 친일파 명단에 있는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적을 묻고 증거 자료들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계속 질문했어요.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려워요. 가족들과 상의가 필요하거든요. 수진이 전화를 끊자마자 큰고모 미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정태 오빠가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있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해. 미영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정태는 정말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는 작은 고모 선영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수지나 현수 오빠 회사에 이상한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대. 혹시 친일파 후손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소문이 벌써 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숨겨진 친일파 명단 공개 임박이라는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수지는 다담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우 아저씨를 다그쳐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저씨, 왜 기자에게 연락하신 거예요?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성우는 미안해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는 70년 넘게 기다려왔어요. 정숙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요. 준비라는 게 뭡니까? 언제까지 숨겨둘 건가요?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말이에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미 몇몇 역사학자들과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진실을 밝힐 수 있겠어요? 수진이 집으로 돌아오니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김수진 씨죠? 저는 정태 씨 변호사입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만약 근거 없는 자료를 공개해서 고인을 모독하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였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선물이 이토록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가족들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법적 분쟁까지 벌어질 상황이었어요. 핸드폰에는 기자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인터넷에는 추측성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 이런 식으로 세상에 알려져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수지는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역사의 진실만을 바라셨던 걸까요? 수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를 직접 찾아뵙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을 때 모든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양원은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수진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수진아, 왔구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 할머니는 여전히 수진을 알아보셨습니다. 수진은 안도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머니, 제가 찾았어요. 할머니가 숨겨두신 모든 것들을. 정숙 할머니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다 찾았구나. 성호도 만났고? 네, 만났어요. 그런데 할머니,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혼란스러워해요.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하지만 내용은 또렷했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22살 때였어. 일본 놈들이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고 우리말도 못 쓰게 하던 때 말이야. 할머니는 당시 경성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면서 일본 관청의 비밀 문서들을 몰래 복사했다고 했어요.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죠. 친일파들 명단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니 오히려 친일파들이 더 잘 살게 됐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빨갱이 취급받고 그래서 숨겨둘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저에게?
할머니는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는 너를 믿어. 내가 역사를 공부하니까 진실의 소중함을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사실 그 명단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집안 사람도 있어.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집안에도 친일파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할머니 시아버지였어. 내 증조할아버지 말이야. 그분도 일본에 협력했거든.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자신의 시아버지까지 고발한 셈이었어요. 할머니, 그럼 왜 가족들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가족들은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야.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둘 순 없어.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수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이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만 이 비밀을 맡기셨는지를. 그날 저녁 수지는 온 가족을 다시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시아버지까지 포함시켜 명단을 작성했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증조할아버지까지? 미영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더욱 공정한 거 아닙니까? 할머니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으셨어요. 수진의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태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공정함 앞에서 자신의 할아버지만 예외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뜻대로 해야죠. 진실을 밝히되 올바른 방법으로. 수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원하신 진짜 선물의 의미였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역사학과 교수들과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그 결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자료들을 검증하고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친일파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하게 됐죠. 수지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여전히 수진을 반가워하셨어요. 할머니,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됐어요. 할머니 덕분에 역사의 진실이 한 페이지 더 밝혀졌어요. 정숙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생했구나, 우리 수진이. 할머니가 너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 같아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감사해요. 진짜 용기가 뭔지 배웠거든요.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사실 할머니가 너한테 준 진짜 선물은 그 서류들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야. 불편해도 어려워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 말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수진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의 진짜 의미도 배웠을 거야. 서로 다른 생각을 해도 결국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정태와 현수도 이제는 할머니의 선택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거죠. 며칠 후 수지는 다담원 찻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성우 아저씨는 할머니 소식을 궁금해 하셨어요. 정숙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역사의 증인 역할을 다 하셨군요. 그런데 아저씨, 할머니와 같이 활동했던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성우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정숙 할머니가 거의 마지막이셨죠.
그래서 더욱 소중한 기록들이에요. 수지는 그제야 할머니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역사 자료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증언이었던 거예요. 그해 겨울, 수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에는 할머니의 용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솔직하게 담겨 있었죠. 출간 기념회에는 온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정태는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도 책에 포함시킨 수진을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수진아, 이제야 알겠어. 진실을 숨기는 게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진짜 명예를 되찾는 길이구나. 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이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1년 후 할머니는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장례식장에는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은 시민들, 역사 연구자들, 그리고 독립운동가 유족들까지. 수지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용기와 진실, 그리고 가족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할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값진 선물 주셔서. 수지는 마음속으로 할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차례였으니까요.